예, 반갑습니다. 성주고등학교에서 3학년 부장 맡고 있고 3학년 담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영어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장수라고 합니다. 앞선 그 얘기 나왔는 거는 패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된 것이 좀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뭐 사진을 찍으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시죠?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앞서도 쭉 얘기했는데 이 전형 간의 벽이 이제 허물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을 보고 최저 기준이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학종처럼 교과 정성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서류 평가하는 대학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영남대까지 이렇게 서류 평가 5%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이 아니라 교과 역량을 보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여전히 수능을 본다. 정시처럼. 그리고 물론 서류가 대부분이죠. 근데 교과 역량, 그래서 세특도 보지만 내신 성적도 어느 정도 본다. 그럼 논술은 역시 논술입니다. 50% 이상 논술을 반영하면 논술 전형으로 얘기가 되는데, 내신이 40% 반영하더라도 실제로 내신의 영향력은, 실제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 두는 대학도 있죠. 그리고 정시에서도 심지어는 이제는 서류, 정성 또는 정량평가. 정량평가는 알지요? 수치로 평가하는 거. 정성평가는 학종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2027부터 성균관대가 학종을 또 반영하죠. 앞서서 얘기 나왔었죠. 학종 반영하는 사범대, 성균관대 그렇게 반영하고, 중앙대, 동국대, 덕성여대까지, 그리고 경희대도 2028부터 투트랙으로 수능 정시로 학생을 뽑습니다. 수능 100% 하고 수능에다가 학종 평가하는 거 투트랙으로 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앞서서 얘기를 했죠. 지금 선택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마지막이죠. 대입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2028부터는 통합형 수능이 되겠죠. 지금은 선택형 수능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필수 반영 과목들이 많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부터 경북대 같은 경우 의예과를 지원하더라도 수학 확통을 선택해도 되죠. 그리고 사탐을 선택해도 의예과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2028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앞서도 얘기했었지만은 2028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미리 대비해서 계속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일찌감치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 평가를 해왔던 수도권 최상위 대학이 있고, 그리고 수능 전형 정시에서도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이 생겨나고 있다. 점차. 그는 2028을 대비한 것이다. 2028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니까 변별력이 사라지는 거죠.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저 등급을 강화시키는 대학도 늘고, 그리고 정성평가, 서류평가도 함께 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지역의사제 490명 얘기가 됐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학생들 가장 많이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 때문에 수도권 최상위 자연계는 당연히 입결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의대 늘면 약대도 쉽게 되지 않겠어요? 하고 약대 또 지원하는 학생이 있고, 이걸 틈타서 수도권 자연계 공대를 노리는 학생도 많아요. 애들도 생각보다 아주 똑똑합니다. 이제는. 자, 그다음에 정성평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죠. 시립대는 10%에서 20% 정성평가. 숙명여대 최저학력 기준 없애고 서류평가 30%. 그다음에 성균관대 정시 사범대 몇 개 학과는 없습니다만은 학종으로 선발한다는 거. 동국대 대학원의 학생부 10%. 최저 강화학은 성균 융합 인재 전형이고, 중앙대 성장형 인재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외대 글로벌 캠퍼스죠. 하나 3등급에서 2개 합 6등급 강화된 거죠. 그다음에 최저 완화된 것이 3합 8에서 홍익대가 2개 합 6으로 됐다.
그렇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결 반영하는 대학이 코로나 이후에 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영남대, 계명대까지 반영하고 그다음에 경희대는 조태지가 결과 2번 하면 결시 하나 무단이죠. 물론 미인정만 해당되는 겁니다. 점수 감점이 된다는 것. 이건 아시죠?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가 만들어지는데 수능은 주로 정시 전형은 표준 점수의 합입니다. 물론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죠. 대표적으로 영남대가 되겠고 대부분 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등급은 우리 최장력 기준이 등급이죠. 과거에는 100분위 점수로 최장력 기준을 설정해 둔 대학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십몇 년 전에 이렇게 된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8의 성적표고 이건 앞선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 우리 반 아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 모의고사는 이렇게 100분위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등급이 나오고요. 이 학생 국어는 좀 못하는 학생이죠. 수학 뭡니까? 그다음에 수학은 93.6이니까 2등급이죠. 우리 1등급이 4%니까 100분위로 보면 한 96%. 2등급은 89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영어는 상대평가 1등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어는 원점수를 보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100분위 점수를 기억해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 영어 지난달에 1등급 했는데 2등급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지난달에 원점수 몇 점이었냐? 90점. 이번에 89점 맞고 2등급 된 거예요. 그게 떨어진 겁니까? 거의 같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100분위 점수를 기억하는 게 맞다. 또는 영어 절대평가는 원점수를 기억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학생은 보면 화학하고 지구과학인데 화학은 45.27이죠. 이 7월달 연합평가인데 화학이 45점 같으면 몇 등급이죠? 5등급이죠. 5등급 중에 낮은 5등급이죠. 40점에서 60점 사이니까. 그리고 87점 같으면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지구과학은 몇 등급이 된다? 2등급이 되죠. 그러니까 100분위를 기억하고 조금 더 하면 지구과학에서 등급 올릴 수 있다. 그래서 7월달 정도 되면 이 학생은 최장력 기준을 맞추려면 지금 영어를 제일 잘하니까 영어, 그다음에 수학, 그리고 지구과학까지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한테 3월달에 고려대 한번 원서 써보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정도 내신 안 되고 애가 놀랬지만은 아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고려대는 1단계를 합격했어요. 실제로. 근데 최저가 수능 때 그만큼 안 나왔죠. 그렇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대학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앞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조합이 어떤 게 가장 좋으냐 그렇게 확인해도 됩니다. 이 학생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수학 들어가는 게 100분위 점수가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봐야 되는 게 여기 밑에죠. 정답률입니다. A는 80% 이상입니다. 100명 중에 80명 이상이 다 맞춘 문항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B는 60에서 80, E가 제일 어렵죠. 20% 미만. 이걸 반드시 얘기해주고 이 학생 국어를 못하는 학생이죠. 자세히 보면 포인트가 자세히 보면 얘가 B도 틀렸죠. B도 틀리고 B 틀리고 C 얘는 다 틀렸네. D 틀리고. 그 B 틀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C, B 다 틀렸네. 국어 이 학생은 이 문제를 풀어봤겠습니까? 이 부분.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는 이 37번부터 42번까지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 국어로 체제를 맞춰야 되면 여기에 포함된 요 37번에서 42번까지 유형이 어떤 문제인지 보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EBS 활용해서. 영어는 90점 맞은 학생이니까 한번 보세요. 실수한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C 정도는 뭐 틀려도 되겠죠. D 틀리고 DD 틀리고. DD 틀렸는데 이게 40번, 41번이니까 그렇죠? 영어 같으면 장문 독해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영역별로 약한 부분. 이 학생 보면 문법은 이렇게 다 맞췄는데 역시 독서, 문학에서 그렇죠. 득점이 아주 약하다. 전국 평균 정도, 평균보다 못한 경우 있다. 그래서 만약 국어를 맞추려고 하면 독서, 문학 그러니까 독서는 비문학이 되겠죠. 그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 영역명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제가 만든 거니까.
이거는 보충 학습이 필요한 것. 영어를 상대 평가하면 4%, 11% 안에 23%면 3등급이죠. 지금까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쭉 한번 정리를 했던 겁니다. 작년에 영어가 아주 불수능이었죠. 3.11. 상대평가 과목보다도 더 학생들의 점수가 안 나왔다. 그렇지만 3등급 안에는 여전히 40% 이상, 50%에 육박한 그런 학생들이 3등급을 맞았다. 그래서 최장력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가장 효자 과목은 여전히 영어다. 특히나 작년에 어려웠기 때문에 영어를 함부로 어렵게 내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영어를 강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는 무슨 영어 가르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영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문항에 따라서. 그래서 40번, 41번 틀렸다. 41번, 42번 틀렸다. 뭐가 약한지를 스스로 파악해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다음, 요거는 일정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장학사님이 얘기했듯이 그 경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게 되는 경북형 모의고사 8월 27일, 10월 28일 책자에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학폭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나왔고, 전공 자율 선택, 그렇죠? 유형 1, 유형 2. 유형 1은 모든 학과에 다 갈 수 있다는 거, 이건 다 얘기가 됐죠. 자, 이거 이제 스카이 대학교의 그렇죠? 자유전공학부입니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이런 데 갈 수 있고 이런 데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연세대 보시면 언더우드 학부, 하스, ISE 이렇게 됩니다. 이거 책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이것의 결과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대 자유전공은 이 지익하는 건 뭐겠습니까? 서울대 크게 두 가지 전형이 있죠. 직윤하고 일반 전형. 그래서 이건 직윤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옛날엔 직윤이 교과 전형이었어요. 근데 직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죠. 일반 전형은 면접이 재시문 면접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그 다음에 고려대 자유전공은 학교장 추천이죠. 추는 학교장 추천. 학부는 뭡니까? 학업부서 전형이죠. 4개 합 8이죠. 4개 합 8. 당구 하나, 당구 2개에서 당구 하나로 작년부터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학추에서 고려대는 3합 7이죠. 3합 7이고, 그다음에 성균관대 자유전공 여추는 학교장 추천, 탐은 탐구형 3.5 이렇게. 인터컬리지 1.53이 되겠고, 인터컬리지의 중요한 특징은 재시문 면접 본다는 것. 동국대 열린 자유전공. 동국대는 과목을 몇 과목 봅니까? 10과목을 봅니다. 잘했는 거 10과목 봐서 보통 2점대 아이도 동국대로 산출해 보면 전부 다 1점대 등급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동국대 원서 쓰겠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 올라가니까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석차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석차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급 내 석차를 소팅을 해봐도 됩니다. 유니브 사용하십니까? 내신 산출 프로그램 유니브를 통해서 대학별로 이렇게 한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경북대 해서 그 우리 반 아이들 소팅을 쫙 하고 성적 석차를 순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남대 무슨 대 그렇게 해서 반 뒤에 게시를 했어요. 왜요? 그래서 요즘 안 하는 겁니다. 난리 난다니까. 그 옛날에 이제 경북대를 기준으로 해갖고 경북대에 내가 우리 반에서 7등했다. 근데 어느 대학 동국대는 3등 나왔다. 그러면 동국대가 내한테 맞다는 거죠. 그럼 동국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경북대 자율전공학부 유형원은 그 모든 학과에 갈 수 있다 그랬죠. 2학년 때 선택할 수 있다. 자율전공학부. 그다음에 유형 2는 거기 단과대별로, 그렇죠, 계열별로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 원서를 써야 된다. 2학년 때 선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서 학생들 지원 상담할 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IT 대학 자율학부 있죠. IT 첨단 자율학부 명칭이 비슷하죠. 과도 비슷해요. 소속된 과.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보고서 학생들 지원을 상담을 해야 된다.
영문과가 보통 국문과보다 더 센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 착각일 수도 있고 국문과가 더 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문과가 영문과나 국문과보다는 대체로 좀 낮은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문과 경대 가려는 아이가 굳이 여기 쓸 필요 있어요? 인문대 자율학부? 아니죠. 그렇죠? 영문과나 국문과 가려니까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해 보시라는 것. 이것도 앞서 얘기 나왔는데 자유전공학부는 그러니까 과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과가 이렇게 바뀐 아이, 이런 아이 원서 써볼 수 있는 하나의 학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특정 전공으로 계속 했던 아이도 물론 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로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면 바뀐 배경이 뭔지, 왜 바뀌었는지 그런 게 생기부에 나와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진로 역량보다는 성장 역량을 보게 된다. 그 성장 역량이 자유주도성, 창의적 문제해결 경우의 다양성이다. 진로 역량을 보려고 하니까 다양한 아이들 진로를 준비했던 아이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만 알으시면 되겠고, 경희대 자율전공학부에서 자기 주도 역량이 그러면 뭐냐고라고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 교과 이수 노력, 자기 주도 관련 교과 성취도, 자기 주도 진로 탐색 활동과 다양한 경험,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건데 자율전공학부, 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서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지 종합 뽑는지 논술 뽑는지 수능을 뽑는지, 아무리 자율전공이니까 학종으로 뽑는 건 좀 어울리지 않겠죠. 최소한 진로 역량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수능 전형으로 뽑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능 아이들은 정시 수능은 거의 아이들이 점수에 맞춰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는 교과 이렇게 한다. 경향이 그렇다 정도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전공이 그 다른 학과, 그 특정 대학교의 다른 학과에서 한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중상 정도 된다. 그런데 대학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여기에는 2.17 한 중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반영하는 과목,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국수 영사과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이 교과가 뭔지는 알죠. 과학 교과에는 물화생지라는 과목이 있고, 그렇죠? 교과. 그다음에 국수 영사과 하는 것은 한국사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수 영사 그리고 과. 요거는 뭐냐면 문과는 국수 영사, 자연계는 국수 영과. 그런데 동덕여대는 사 또는 과 중에서 우수한 거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기타입니다. 기타에 보면 세 개 교과의 전과목 반영하는 게 개명되고, 그다음에 8과목 김천대, 대구 경북권 대학이 많죠. 상위 12과목을 반영하는 그런 대학. 그렇죠? 대구대, 대구 가톨릭대, 대구하나대, 금호공대, 경일대, 경국대까지. 대구 가톨릭대는 지난번에도 12과목 반영했는데 9+3이었습니다. 9는 일반 공통 과목, 3은 진로 선택 과목. 올해부터는 8+4인 것 같아요. 8+4면 진로 선택 과목을 더 반영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신이 더 부풀리게 됐다. 왜냐하면 진로 선택 과목 A 나오면 1등급, B 나오면 2등급, C는 3등급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동국대는 10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이 있고, 성취도 반영, 그다음에 정성 평가하는 경북대도 있고, 그다음에 동국대 와이즈가 있고, 그렇죠? 경국대, 대구대, 대구 가톨릭대, 그렇죠? 네 과목을 대구 가톨릭 돼 있죠. 작년에는 3과목이었다. 그래서 대구 가톨릭대는 내신이 이제 좀 애들 조금 올라갈 거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몇 개 과목만 진로 선택뿐만 아니라 과목 수를, 내신 반영하는 과목 수가 이렇게 12개, 8개, 10개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은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전체 무슨 교과 전과목을 반영하면 과목 수가 많잖아요. 잘했는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중에서 잘했는 것만 12개를 반영하면 괜찮잖아요. 애들 성적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잘했는 거 한 8개 하고 3학년 때, 그렇죠? 한 4개만 반영해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도 아직도 내신을 만회할 기회가 있다. 특히 인문계열 같으면 사탐 2과목 하죠. 그건 전부 다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일반 선택 과목. 자연계는 물론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그렇지만 진로 선택 과목도 의미가 있죠. 그렇죠? 대구 경북권 3개, 4개 반영하니까 그거 A 맞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애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과목 수가 이렇게 적게 반영하는 대학은 내신이 올라가는 학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생도 분명히 있어요. 3학년 때 아직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상담할 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평균 2등급이고 세계합 6. 글로벌자 붙은 건 전부 다 성균관대는 세계합 6입니다. 성균관대는 미리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최저 기준 반영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국수, 영탐, 탐. 그러니까 탐구 하나, 2개를 각각의 영역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5 영역 중에 세계합 6, 세계합 7 이렇게 반영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탐구 2개를 반영했어요. 탐구 하나하고 탐구 2개는 엄청나게 큽니다. 탐구 2개 평균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또 성균관대 특이한 게 탐구 2개 평균 또는 사탐, 과탐 중에서 과탐이 우수하다면 과탐 1개만 반영해도 된다. 과탐에서 사탐런으로 사탐런 하는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성균관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충남대 여전히 세계합 10이고 충북대는 재작년부터 2개합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고 우리 지역대학교 경북대는 2개합 5에서 6이고 경북대는 미리 얘기합니다. 학종은 2가지 전형이 있죠. 학종 크게 학종 일반이 있고 지역 학종이 있죠. 지역 학종 최저가 있습니까? 없고 그 대신 면접이 있고 일반 학종은 면접 없는 대신에 최저가 있고 그 최저 기준은 교과 전형 플러스 1. IT 계통은 교과 전형에서 2개합 5. 거기에다가 학종은 2개합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북대 요거는 지역 인재 특별 전형하는 것은 대구 경북권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한 아이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우리들만의 어떤 경쟁 리그가 되는 그런 전형을 말합니다.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있죠. 있습니다. 의예과 지역 인재 전형, 메디컬도 있고 일반 학과도 있습니다. 이건 쭉 보시면 됩니다. 동국대는 참 고마운 대학입니다. 동국대와 있어요. 경북형 인재 전형이 있죠. 지금 지역 의사제를 어떻게 뽑을까는 아직 대학 고민 중에 있겠지만 대학이 일단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대학에서 마치 동국대 경북형처럼 경북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형을 만들 수도 있고 대구 경북이 다 원서 쓸 수 있는 그런 전형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결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가 내학급인데 올해는 동국대 의대 2명 합격했고 1명은 후보 5번까지인가 6번까지 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경대 의대는 작년에도 1명, 올해도 1명 됐습니다. 작년에는 교과, 올해는 종합전형으로. 자, 경북대가 바뀐 게 수학 빨갛게 표시해놨죠. 그렇죠? 수학 포함이다. 작년까지는 탐구를 포함했죠. 과탐을 포함했죠. 작년까지는. 그렇죠? 재작년까지는. 작년에도 탐구를 반영했고 올해부터 수학 포함한다. 작년까지 의예과는 탐구 2개 평균에서 절사하는 게 아니고 반올림을 했어요. 말하자면 탐구에서 1, 2 나오면 1.5가 되니까 반올림하면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는 1, 1 해야 1등급 쳐주는 겁니다. 치예과는 일반적으로 절사하는데 그래서 의예과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경대가. 그렇죠? 동국대 수학 필수.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의회는 절사잖아요. 그렇죠? 치의회는 절사다. 이건 책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우리 PPT 이렇게 만드는 팀에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아마 학교에 이렇게 다 배부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경북대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세계적이다. 그래서 처음 딱 3학년 올라가면 행정실에 전화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창 또 뭡니까 차상위라든지 그 한부모 가정 아이들 일단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딱 기억해놨다가 그렇죠? 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혹시 장애인은 또 없느냐? 장애인 전형 그런 것도 좀 확인하면 의외로 잘 보낼 수 있다. 초등교육과는 요즘 좀 인기가 좀 덜합니다만은 최저 기준이 있는 서울교대 두개합 6 최저도 많이 낮아졌죠. 작년에 우리 학교 남학교지만은 교대 합격했는데 교원대 갔습니다. 교원대 갔고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교,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서울 이화 춘천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아시죠? 제주대도 초등교육과 있다는 거. 되겠죠? 농어촌 우리 학교가 농어촌 전형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 오게 된 거는 저 경산에 쭉 이 동네 근무하다가 8년 근무하다가 진학을 하면서 농어촌 학교 한 번도 근무를 안 해가 되겠나 싶어서 거기 한번 궁금해서 간접적으로는 알지만 직접 한번 근무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3년 차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재미도 있는데 선생님들 힘들어요. 농어촌 학교에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유형 원투가 있죠, 그죠? 그거 보시면 아시죠. 초중고 12년은 학생만 그렇게 있으면 되고 6년 같으면 부모도 같이 거주해야 됩니다. 그쪽에 농어촌 지역에 그 정도.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에서 정시가 새로 이렇게 많이 뽑는다는 겁니다. 성균관대 이제 정시 나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다. 뒤에 이제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학교 2년간 농어촌 정시로 갖는 아이 사례 점수도 사실 나옵니다. 한번 일단 적어봤어요. 그것도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이라는 그런 전형도 있지만 기회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에서 거기에 포함된 농어촌 전형도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회균형 전형하고 농어촌 전형이다.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대만 하더라도 두 전형으로 다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기회균형하고 농어촌. 대학 관계자들 만나면 농어촌 전형은 기회균형 전형은 가급적이면 최저를 좀 의치한약 같은 경우 좀 낮춰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육감께서도 대학 관계자 총장들 만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씩 반영되는 것 같아요. 서울대 2개 합 8이 바뀌었고 정시 수능 합격선 라인 추정치 우리가 상담할 때 일단은 모의고사 가지고서 정시로 간다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어느 정도 잡을 필요가 있죠. 물론 우리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 가지고 정시 클릭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100분위 그리고 거기 합격자들의 오른쪽으로 쭉 당겨보면 수능 성적 점수 등급 이런 게 다 나오죠. 그걸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만은 어쨌든 얼추 요 정도 100분위 합 국수탐 100분위 합 300점 만점에 저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대는 294 대충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좀 가지고서 학생들 상담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모의고사 쳤을 때 경대 정시로 갈 수 있다면 수시는 어디부터 어디서 써야 될까요? 경대 위부터 써야 됩니까? 경대부터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최소한 경대부터 쓰는 게 맞다. 교과 전형은 그렇죠. 가장 안정적인 재학생 입장에서는 카드다. 그리고 대학별로 반영 과목수 아까 얘기했죠. 3학 1학기 여전히 내신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 그 기회는 인문 계열이 더 많다는 거죠. 사탐은 그렇죠. 일반 선택 과목이니까.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개수, 그다음에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은 어딜까? 최저 충족률은 40에서 한 50% 정도 된다. 그래서 수능을 대비해서 전략 과목 선택이 필요하다. 그거는 한 6월 모의고사 7월 마치고 한 8월 달 시험 치고 늦으면 9월 달 모평을 치고 나서 과목을 2개를 정한다든지 3개를 정한다든지 그렇게 미리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일찌감치 정하게 되는 아이가 더 낫죠. 수학은 도저히 안 되는 아이, 아예 모의고사는 포기하면 되죠. 그러면 오히려 다른 데 집중할 수 있다. 애들이 사탐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탐구, 과탐 공부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 시간을 그렇죠? 줄여서 그렇죠? 다른 과목에 시간 투여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탐런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의치한 약으로 꼭 가야 되겠고 이런 아이들은 과탐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도 과탐으로 해서는 과탐으로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과탐으로는 도저히 안 되면 사탐으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사탐을 허용해 주는 대학을 찾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탐 과탐도 많이 늘고 있고 그렇죠? 사탐이 가장 많은데 자연계 학생이 가장 이건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자연계 학생이 사탐으로 바꿨을 때 가장 좋은 과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윤리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일단은 바꿨을 때 만점이 가능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리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한지세지는 약간 자연계 성향이 있어요. 지구하고도 관련성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아예 바꾸면서 한지세지로 바꾼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등급이 좀 잘 나오더군요. 사탐런 있기 전에 저 경산에 근무할 때도 우리 아이들 내 생윤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요. 자연계 아들 야등 과탐 안 되니까 생윤 2학기 때 강의 좀 해다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지어 3등급 맞고 이런 아이들. 그래서 영남대는 최저가 아주 2기합 8, 2기합 9 뭐 이렇게 높잖아요. 생각보다. 최저 맞추면 또 돼요. 농어촌 전형은 특히 최저 맞추면 됩니다. 농어촌 아이들이 최저가 약해요. 그래서 경산에 있을 때도 그 학교에서 사탐으로 바꿔가 최저 맞춘 아이. 근데 걔들이 주로 이제 그래서 자연계 학과를 갔는데 수학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해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더군요. 대학교에서 안 되는 아이들도 나머지 공부도 시키고 어째 따라가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여기 경희대 보면 2기합 5 탐구 2개란 얘기고 삼합 사학하는 것은 이건 좀 높죠. 이거는 의치한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체는 1개 3등급. 그 성균 추천인재 최저가 있는 겁니다. 추천인재 그렇죠. 지역균형 추천인재 삼합 7에서 2개를 본다는 거고 글로벌은 삼합 6 2개. 문제는 이렇게 재수생한테도 지원 자격을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재수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이걸 조금 조심해야 된다. 재수생이 또 최저 맞출 가능성이 높죠. 최저를 강화시켰으니 재학생으로는 어쩌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재수생까지 허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외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한양대도 재수생 작년부터 허용했다. 한양대는 사실 내신만 좋으면 갈 수 있는 재작년까지는 그렇죠. 그런 대학이었는데 이제는 최저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최저 강화하고 있는 대학이 많았다. 이거 전부 다 2028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애들 공부를 시켜야 돼요.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올 겨울에 윈터 스쿨을 했습니다. 1학년, 2학년 10명씩 다들 기숙사에 넣고 그렇죠? 2주간 숙박하면서 공부시켰어요. 휴대폰, 패드는 잘 때 다 걷어버리고 그렇죠? 그 대신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잘 일어나요. 7시에 뿔떡 일어나가. 약간 아침 조식도 잘 먹어요. 잠을 잘 자니까 애들이. 그래서 아침 조식은 학교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뭐 사서 이렇게 줍니다. 제 돈이 아니고 예산을 잡아서 이 아들이 제가 어느 정도 먹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식빵 하고 그다음 식빵만 하면 좀 맛이 그러니까 토스트기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시리얼 그렇죠 시리얼 그거 하고 우유하고 어느 날 밤늦게 그 사감 쌤이 전화가 식빵 떨어졌다고. 다행히 우리 집에 식빵 먹지 않은 거 한 통 있어요. 그 대신 곡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 애들이 싫어하죠 그런 거. 근데 줬더니만 그거까지 다 먹었대.
왜냐하면 다양한 잼을 또 비치를 해놓고 그거 사대니라고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장을 2번 봤어요. 근데 참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애들 얘기가 한 3주쯤 하면 안 됩니까?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썸머스쿨 3주, 그다음에 윈터스쿨 3주 할 예정입니다. 공부 안 하고 이제 안 됩니다. 농어촌도. 그래야 농어촌 정시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숙명여대 최저 없어지고 정성평가 30% 얘기했었죠. 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애들 앞에서 약간 할부모 앞에서 전문가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익 때는 아까 3합 8에서 그렇죠? 2합 5. 3합 8에서 2합 5는 뭡니까? 강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까? 완화된 거죠. 2합 5 만들어 놓고 하나 3등부터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거 교과 내신 산출 건국대하고 동국대 표시했는데 한번 보세요. 건국대 1등급이 10점이고 A 과목은 1등급 맞으면 10점이고 2등급이 9.97. 4등급까지 0.1점밖에 차이 안 나요. 교과 전형인데 동국대는 더 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더 심하다. 0.001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동국대는 10과목을 반영하는데 교과의 영향력은 없다. 그러니까 정성평가의 영향력. 그러니까 건국대하고 동국대는 교과 전형의 탈을 쓴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가천대는 좀 특이하죠. 지균에서는 5등급까지 전부 다 1등급입니다. 작년에 4등급까지 70분대. 그렇죠? 그다음에 6등급은 99.5예요. 이것도 여러 과목 쌓이면 점수가 좀 부풀어 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지역 균형은 뭘로 선발한다? 면접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알겠죠? 가천대는. 자, 요거는 앞서서도 얘기했고 전국에 있는 서류 정성평가하는 대학 이렇게 정리한 것이고 아까 동국대 10과목 반영하는데 교과의 영향력이 적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데 정성평가가 이겁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인성, 사회성 오르는데 배점이 이래요. 학업 역량이 50에서 30점, 20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로 역량도 자그마치 12점 차이 나고 이것도 8점 차이 나죠. 그렇죠? 기본 점수 60점에다가 정성 평가하는 게 40점, 그렇죠? 최대 40점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 전형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해야 될 대기업 프로그램으로 쭉 나열을 해봤어요. 동국대가 최저가 있습니까? 교과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내신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 1등급 합격했는데 야도 1등급이 떨어졌어요. 불합격됐죠. 그런데 야는 내신이 1.2인데도 충원 합격했고 심지어 1.4, 심지어 여기는 없지만 1.5, 1.7도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정성평가라는 거죠. 서류평가.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 마찬가지입니다. 건국대 1.96, 2.0도 합격을 했다. 건국대 보시면 전자전기에 여기 한번 보세요. 최저 없죠? 없는데 그럼 내신 순서대로 이렇게 합격이 돼야 되는데 야는 충원 합격하고 야는 떨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엉망이죠. 정성평가를 잘 받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2등급도 합격했다.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제법 크다. 동국대, 건국대 쓰려거든 세특이라든지 서류가 좀 괜찮아야 된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게 광운대 같으면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번에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교과 전형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국수 영사과 한국사를 보는데 반영 교과는 전과목이다. 이 말은 여기에 해당되는 교과 전과목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 영남대는 1, 3, 5 이렇게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진로 선택 과목 영향력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책에는 없죠. 하여튼 보세요. 제가 추가로 했다 그랬죠. 더 많이 슬라이드를 만들면 곤란하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환산 점수 중요하다 그랬죠. 환산 등급, 환산 점수. 이게 환산 등급 1.97인데 1.92예요. 이거는 우리 반아 내가 넣어봤는 거고, 그렇죠? 얘는 0.5 정도 올랐네, 그렇죠? 이렇게 쭉 되는데 보시면 2.48인데 충원 합격했어요. 얘는 환산해 보니까 2.20이다. 진로 선택 과목 성적 때문에 많이 올랐고, 얘는 똑같죠. 2.48인데 2.28이 돼서 불합격됐어요. 그렇죠? 진로 선택 과목에 의해서 이렇게 합불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찾는데 조금 시간 걸렸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이해하시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첨단 융합부 3학기 이수 후에 학부 내 5개 요 전공에서 하나를 주전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중에서 한 과목 이상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생지로는 원서 써보고 서류가 아무리 좋아도 떨어지는 그런 학과를 말합니다. 식물 생산, 조경, 바이오 시스템도 물화 중에 하나는 꼭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대학교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잘못 선택해서, 그렇죠? 잘못 원서 쓴 아이들이 몇 명 있답니다. 매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라리 더 중요하다. 요거는 내가 이렇게 50% 컷, 학종이니까 50% 컷을 높은 것 순서부터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매년 높은 학과와 낮은 학과는 비슷합니다. 서울대는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진로 영역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서 뭐 복수 전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울대 합격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향성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일반 전형입니다. 빨간 거는 학종 위주로 했습니다. 둘 다 학종이지만 일반 전형이 좀 더 학종답죠. 그래서 조금 내신 좀 나쁘다. 그 약한 과가 높은 과가 결정이 됩니다. 이건 책에 있을, 서울대는 없다. 서울대는 없다. 요거 보시면 일반 전형은, 그렇죠, 직유는 2명, 3배수, 그다음에 면접, 그렇죠, 학생부 기반 면접이죠. 우리 일반고에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 전형은 1단계에서 2배수 뽑고 서류 면접이 50%입니다. 면접은 재시문 면접이에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는 최저가 없는데 디자인학과만 최저 기준이 있다. 3합7. 디자인학과는 1.35에서 2.28 정도의 합격자 분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면접이 중요한데 공통 출제 문항 활용해서 면접을 보는 대학이 있고, 디자인, 국악, 간호, 의치, 수의의 학과는 공통 출제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대학교 책자라든지 보면 책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 원서 쓸 때 뭐 어떤 과목의 제시문을 준비해야 될지 이건 반드시 확인하고 원서 써야 되죠. 확인 안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조경이라든지 바이오 시스템 농대인데 수학을, 그렇죠, 수학 제시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경이라 이런 데 생각보다 다른 데 의예과 쓰고 여기 원서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육우에 써도 되지만 서울대 해서 합격을 다 하고 서울대는 쉽게 2학기 때부터 이렇게 휴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학과별로 이렇게, 요거는 직접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시문별 출제 범위 이렇게 나와 있고, 요겁니다. 이게 공통 문제에서 안 나오는 것. 아까는 전부 다 공통 문제로 똑같은 문제로 학생들 시험 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별도로 학생마다 개인마다 다른 문항을 출제해서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연세대 교과 추천하고 활동 우수자는 중복해서 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 쭉 보시면 5배, 국제형 5배수로 바꿨다. 4배수에서 5배수로. 국제형과 활동 우수자는 중복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용통계학과 요거는 문이과 통합, 그렇죠? 통합으로 바뀌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진리 자유학부 작년부터 신설이 됐고 이렇게 한다. 응용 통계, 교과 전형 및 활동우수 전형에서 인문 또는 자연 방식 중에 하나로 최저 기준을 적용시킨다. 그렇죠? 참고로 고려대 통계학과는 문과입니다. 문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어디입니까? 상경대의 응용통계학과 연세대도 이제 문과 학생도 자연계 학생도 원서를 쓸 수 있게 그리고 최저 기준도 그 편한 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질 경쟁률 보시면 되고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 최저 못 맞춘 아이 또는 면접에서 탈락된 아이 뭐 그걸 감안해서 실질 경쟁률이 나오고요. 이것도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죠. 센 학과, 약한 학과. 교과 전형은 역시 1점대. 그렇죠. 중후반은 돼야 된다. 학종 50% 컷. 이건 책에 다 있죠. 요거는 책에는 없습니까? 보시면 되는데 지점수 활용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대학교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일반 학과의 경우 지점수가 1.5에서 1.7 정도 가장 많이 합니다. 지점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에 따라서 내신을 잘 받기 좋은 학교에서 내신 잘 받은 근데 내신 못 받은 아이한테 이렇게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점수를 보정하기 위해서 지점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점수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x 반인데 시그마는 표준 편차죠. 편차인데 평균에서 멀어진 정도입니다. 말하면 일반계 우리 학교 같으면 시그마 자체가 표준 편차가 거의 20 넘는 데도 있어요. 18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애들에 따라서 그렇죠. 편차가 크니까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포기한 아이 점수 차이 너무 커서 분모값이 크니까 어떻게 되죠? 분자가 아무리 커도 지점수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특목고라든지 아주 우수한 학교들의 학생들이 고른 학생들이 몰려 있는 데는 이렇게 표준 편차 값이 적습니다. 그러면 분모값이 적으니까 전체 값은 커지죠. 그럼 지점수 커지죠. 아들한테 플러스 해주는 겁니다. 외고 선생님 계십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외고나 이런 데는 이제 이게 그렇죠. 시그마 값이 분모 값이 작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활동 우수자 전형에 그렇죠. 최저 충족률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특히 융합과학 ISE 하는 거 일반고 80%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사고다. 외고 국제고 학생들은 아시아학 전공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과계열의 ISE는 일반고 지원을 많이 하고 합격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 아이들은 그렇죠. 중복 지원해서 빠지는 경우도 많다. 그렇죠. 국제형 국내고 요거는 영어 2등급 맞춰야 된다는 것 2개 5에서 실제로 이렇게 1단계 합격자 교과 성적 보면 그렇죠.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반고의 비중이 합격자가 제법 높습니다. 그렇죠? 제법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형 이것도 한번 도전할 필요는 있다. 그렇죠? 외고 국제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39%나 되니까 요거는 주로 아시아학하고 융합인문사회과학에서 거의 외고 그리고 국제고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9.2% 된 것이고 일반고가 조금 낮아진 거지. 결국은 융합과학공학부는 일반고는 상당히 비중이 높다. 한 80%까지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노려봄직하다. 연세대인데 그죠? 그다음에 고려대 학업우수자 전형의 일반고 비율 57%, 계열적합형은 19%. 계열적합형은 최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수도권 최상위 대학은 최저가 있는 쪽은 일반고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최저 없고 면접이 크고 서류를 반영하고 면접이 있으면 우리보다는 특목 자사고 그렇죠? 걔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우리는 학업우수자 전형. 올해 우리 학교 고려대 학업우수자 전형 인공지능학과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의대 한번 내봐라. 원래 의대 갈락한 나이인데 동국대 의대 냈는데 후보 30몇 번에서 후보 6번까지 올랐다가 결국 안 됐어요.
지금 거기가 있고. 자, 고려대가 좀 달라진 게 이겁니다. 작년까지 고려대는 학과별로 이렇게 모집했어요. 근데 이제 계열별로 모집합니다. 그 무슨과 몇 명, 무슨과 몇 명 이렇게 한두 명씩 뽑았는데 이제는 계열별로 뭉뚱그리로 뽑다 보니까 복불복이 없어요. 말하자면 운 좋으면 2명 뽑는데 내가 원서 썼는데 내보다 내신 좋은 아이가 그렇죠? 1명밖에 없고 그다음에 내가 2등이면 내가 합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뭉뚱그리 뽑으니까 일단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학교 정시로 생각하는 아이가 지금 3학 올라온 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단디 먹어라. 그래서 성적 일단 올려야 된다. 왜 그런 얘기하냐면 작년 재작년에 고려대 농어촌 전형으로 2명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최대로 합격했는 게 중앙대 경희대입니다. 이거 쭉 보시면 되고 이건 다 있으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 학업 우수자 전형과 복수 지원은 불가능하다. 교과 20에서 10%로 바뀌었죠. 그래서 내신이 조금 올라갔다. 탐구 반영도 재작년에 2과목인데 이제 1과목으로 바뀌었죠. 진로 선택 과목은 A는 무조건 1등급, B는 변환 석자 등급을 적용한다. 인문계 평균 1.36, 자연계 1.28이다. 요 작년 빨갛게 해놨는 거는 바로 작년입니다. 2026. 그렇죠. 경쟁률이 좀 떨어졌고 실질 경쟁률은 4.8대 1. 그다음에 합격자는 학교장 추천이 역시 거의 다 그렇죠. 일반고. 그리고 추원율은 후보로 있다가 이렇게 돌아갔던 거죠. 그렇죠. 이거 보시면 돼요. 고려대 내신 산출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김군이 영미문학 읽기 B다. 영미문학 읽기는 뭡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죠. B 됐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거 보시면 A 비율 플러스 A 비율에 해당되는 석차 등급 A 30에 해당되는 석차 등급이 얼마죠? 30%면 여기죠. 4등급이죠. 그래서 4등급 더하기 A와 B 비율 그렇죠? A와 B 비율 70이죠. 그래서 100분의 70에 4.7등급이에요. 고려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전 과목 다 반영해요. 그러니까 고려대 원서 쓰는데 진로 선택 과목을 B 한번 맞으면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A가 한 30% 40% 됐는데 B 맞았다. 치명적일 수 있죠. 이 과목이 4.7등급으로 환산된다는 거죠. 아까 그 앞선 그 강사님도 서강대 얘기했는데 서강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A 3개 정도만 있으면 만점이에요. 사실은 그건 별 문제 없고 문제는 고려대가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전과목 반영하니까 B 하나 있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학업 우수자 전형 보시면 되고 4개 8이고 요거 경쟁률하고 인문 최저 이건 재작 2025 오른쪽은 2026입니다. 그렇죠? 최저 충족률 한 40% 된다는 거. 그렇죠? 일반고가 바로 작년에 61% 정도. 그렇죠? 일반고 최저만 되면 학업 우수자 전형 의미가 있다. 아주 내신 좋은 아주 수능 성적이 아주 좋은 아이들은 또 여기 작년부터 안 썼어요. 왜냐하면 학업 우수 전형이 재작년까지는 1단계에서 5배수 서류로 뽑았어요. 이제는 서류 100%예요. 일단은 서류가 못하더라도 원서 쓰면 끝까지 가요. 본선 진출인데. 그리고 최저 맞춘 아이들끼리 그렇죠 서류로 나오죠. 고려대 합격한 아이가 또 딴 데 갈 수 있죠. 특히 여기 같으면 의치한 약 합격할 수도 있죠. 그럼 후보로 있다가 합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능 잘 치면 수시든 정시든 상당히 다양하게 원서를 써볼 수 있다. 합격자 평균도 내신이 그렇죠. 아까 인공지능학과 합격에 나가 1.9 가까이 나오는 학생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계열적 합성은 외고 과고의 비선호 학과는 한번 원서 써볼 수 있다. 외고 과고 아이들이 주로 쓰는 학과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들 말고 다른 과 가들이 선호하는 과 말고 다른 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빨갛게 표시한 것은 여기 작년 하는 거는 2026입니다. 그렇죠? 2026. 그렇죠? 역시 일반고의 비중이 좀 떨어지죠. 외고, 국제고, 문과는 자연계는 과고, 영재고, 그렇죠? 지원 합격.
됐죠? 고려대 서류평가 한번 보시면 공동체 자기 개발 역량이 학업 역량 왜 다 뛰어나니까 오히려 자기 개발하고 공동체 역량으로 갈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내신 잘 받기 위해서 1,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 주고 하다가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쫙 바꾼 아이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신이 4, 5 이래 나오다가 3학년 때는 1등급 쫙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A는 1등급으로 쳐주니까 그런 것도 면밀하게 보고 그렇죠.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자 내버리는 거죠. 됐죠?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지원한 아이들 중에서 순위 매겨서 본다는 얘기고 되겠죠? 외고 아이들은 어문 계열 이수 단위수가 높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 이수 단위가 낮죠. 그렇죠? 그래서 상경 계열 지원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고 아이들은 외고 선생님 안 계시니까 서강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A 최소한 서강대 원서 쓰려는 한 A는 최소한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은 되겠죠. A 맞는 아이. 그러니까 이건 별 관계 없고 그 다음에 원 대학 발표 자료고 서강대 교과 학종 그렇죠. 학종에서는 3점대 등급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강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서강대는 세계 3등급이니까 등급이 적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우수한데 최저가 안 나오는 아이들 과거에는 한양대 교과 추천으로 원서 썼는데 이제는 서강대를 노려봐야 되겠죠. 3등급 3개는 맞춰야 되지. 그렇죠? 그 정도는 맞춰야 되지.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2026 지균의 입결 70% 컷이고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한 것은 3명 이하를 뽑는 전형입니다. 추정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균관대 빨간 게 좀 많죠. 좀 바뀐 게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탐탐에서 탐구 2개 그렇죠. 평균을 본다는 것. 그 다음에 융합인재가 새로 생겼는데 이거 최저가 생겼다. 융합인재. 최저 생긴 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탐탐에서 탐구두 또는 과탐 우수한 거 하나 되겠죠? 재수생 허용해서 어렵다. 성균관대는 정량평가할 때 이렇게 반영합니다. A군, B군을 반영하는데 A군은 만점이 그렇죠? 몇 점이죠? 이건 100점이고 여기가 800점인가 그럴 거예요. B군에 보면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과,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 요걸 가지고 성적을 매깁니다. 이거를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또 안 배운 아이도 있어요. 점수 날리는 거지 뭐. 그렇죠? 우리 학교 격정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해놨는데 학교가 작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렇게 땡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아이들은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성대 갈라나들은 이수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교과정적이든 뭐든 상당히 자세히 보면 알아야 될 것, 가르쳐줘야 될 것, 고려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2026 바로 얼마 전에 아직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그렇죠?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렇죠? 자,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리더 한번 보세요. 790% 교과 전형에. 서울대 쓰고 다 쓰는 서용고 쓰고 쓰는 아이들이겠죠. 그리고 충원율이 높은 거는 인기 학과가 충원율이 높습니다. 후보로 있다가 합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 아이 여학생 중에서 1.5등급 정도 되는데 한양대 최저가 잘 안 나오니까 네 가고 싶은 약대도 쓰고 부모님 원하는 데도 쓰고 마지막 하나는 제발 내가 원하는 데 쓰자 그래서 한양대 경영학과 쓰자 그랬어요. 센 데는데 많이 돌 거니까 후보로 합격하자. 그래서 근데 또 경영은 또 싫다 하대 또 경제과 그래 그거라도 써라. 그래가 거기만 합격했어요. 최저 다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찌를 때는 높은 인기 학과에 찌르면 많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성균관대 융합인재, 추천인재에서 최저가 있죠. 그렇죠? 성균관대가 농어촌, 이웃사랑 요게 수시에서 정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어촌학교에서 수시로 이제 성균관대 원서를 못 씁니다. 정시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정시를 생각하면 이제 하나 더 상당히 높은 학교를 더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수능 최저 충족률 보시면 되고, 추천 인재 전형에 재수생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최저를 강화시킨 대신에 재수생까지 포함시켰다. 정시 사범대는 수능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학종으로 선발한다. 사범대, 삼합 6 탐구 2개. 그렇죠? 특이하죠. 융합형 이름 바뀌가 융합인재죠. 사실은 융합인재는 계열머지 모집 인원 많고 서영고 중복 합격에서 일반고 최상위 아이들이 꼭 원서 쓰는 전형이다. 융합은 내신 좋은 아이, 탐구는 한쪽에 집중해서 막 이렇게 탐구했는 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탐구형은 특목자사고, 그렇죠? 이렇게 과학인재는 당연히 우리가 노려야 될 전형은 아닌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럼 한양대는 그렇죠? 면접형 의예과 16명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는 거. 수령은 안 뽑고 삼합 7.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소리 100% 5명 신설인데 이거 다자녀 다문화 군 소는 뭐지? 소방 경은 경찰 15년 이상 경력자. 근데 다자녀가 3명이에요. 한 반에 3명 이상 되는 아이. 도시엔 잘하는데 시골엔 제법 우리 제법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볼 수 있는데 성적이 돼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공과대하고 한양 인터칼리지는 재심은 기반 면접이다. 재심은 기반 면접. 그렇게 보시면 되고 2028에서는 교과 추천형은 졸업자 지원 불가, 지원 못하게 할 거다. 왜냐하면 9등급하고 5등급 헷갈리니까. 그렇죠? 영남대도 그리고 2028에서 재수생을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계산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그 대학마다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생 받긴 받아야 되는데 내신 산출을 어떻게 할까? 표준 편차가 없지만 사실은 표준 편차 요게 원점수하고 요걸 보면 A의 성취도 이런 걸 보면 대충 그걸 알 수가 있답니다.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대학이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수능 최저 충족률 한 60% 된다는 거 한양 인터칼리지 1.45 이것도 보시면 되겠죠. 이건 책에 다 있으니까 이건 책에 있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시에 마치지? 다 됐어요? 어이구 큰일 났다. 요거 한번 요 성적 보시고 필요하면 사진을 찍으시든지 참고로 하세요.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 성장형 인재 이 새로 생겼죠. 중앙대는 알죠? 영어 2등급부터 1등급 쳐준다는 거. 작년에 대박 쳤어요. 그래 중앙대가 영어 1등급 별로 없는데 중앙대 최저는 다 맞췄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보시면 되고. 융합형 인재는 1.04에서 의예과는 1.36 정도 되도록 제가 궁금해서 찾은 겁니다. 제가 만든 거는 제가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저도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양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중앙대는 이렇다. 제가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더라. 성적 분포가 1등급, 1, 2등급, 2, 3등급에서 자연계는 1, 2등급에서 거의 합격이 되더라. 탐구형은 좀 다르죠. 탐구형은 과학, 영재, 외고 아이들, 문과, 자연계 이쪽으로 많이 분포가 됐다는 거 넘어가시면. 이건 진로 역량, 탐구는 진로 역량, 융합은 학업은 역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탐구형 그렇죠. 이 등급이 한 3, 4등급까지 내려온다. 요거는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경희대 그렇죠. 이렇게 이것도 있습니다. 넘어가고 경희대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경희대 교과 종합평가의 영향력인데 자연계 보니까 1배수 안에 드러나는 변동률이 저렇게 있습니다. 법, 의학,
의예과 약학과가 변동률이 크다. 그러니까 1배수 넘어선 아이들이 최초 합격되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교과 종합평가에 의해서. 그렇죠? 그 다음 해도 요렇더라. 됐죠? 거기 보면 결석 일수, 무단 결석 3일부터는 이렇게 감점된다는 거고, 봉사활동도 15시간 이상은 돼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A 맞으면 괜찮은데 AB 또는 BA 맞으면 15점이 감점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AB, BA 맞은 아이보다, 그렇죠? 만점 맞은 아이가 0.6등급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외대, 아까 얘기했죠. 한국 외대는 원점수하고 같이 본다. 한국 외대는 외고 친화적인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외고는 보통 3등급인데 90점 되는 아이 있어요. 그럼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환산해 보면 환산 점수가 되는 거고 환산 등급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우리 대기업 프로그램이나 유니브 사용하면 다 나오는 거죠. 이것도 필요하시면 사실 지금 여기 2026 성적까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질 경쟁률 이렇게 나,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10에서 20% 늘렸습니다. 정성평가를. 그래서 불안해서 이제 20% 늘리는 거죠. 변별력을 주고 2028을 준비한 거. 서울시립대는 전공 안내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화학공학과 보면 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물리수학이라고 했어요. 화공과라고 해서 화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이 50%다. 서울시립대는 면접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종에서, 학종 1에서는. 학종 2는 면접이 없고, 그래서 면접 비중. 원서 쓸 때는 인재상 봐야 되는데 중어 중문과의 인재상은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역사, 교육과 소양에 뛰어난 학생, 중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 그렇죠? 이런 인재상 대학교 가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필요하시면 사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학업 역량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애들 상담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에서 이렇게 세특 예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재 역량, 잠재 역량 뭘 보는지 인재상도 나오고 이런 거 한번 직접 한번 찾아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인재상 요거 그렇죠? 보셔야 되겠죠. 인재상. 여기에 맞춰서 인재상을 보고서 아이들 뽑는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원서 써야 되고, 거기에 인재상에 나와 있는 어떤 과목을 강조했으면 그 과목에 우수한 성적을 보여야 된다. 이 외에는 큰 변화가 별로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KU 직윤 건국대를 말하는 거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책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가천대, 좀 특이한 대학인데 요것도 홈페이지 다 나와 있습니다.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위에 1, 2등급은 A, 3, 4등은 B, 그리고 A 맞으면 100. 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A는 100, B는 99.5는 10개 과목만 반영할 때, 그 다음에 직유는 이런 식으로 작년에 80점 이상 A를 줬는데 이제는 70점 이상으로 낮췄어요. 그렇죠. 일반 선택 과목은 5등급까지 이렇게 100점 준다 그랬죠. A는 100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 E는 아무것도 아니고 A, B 별 차이가 없죠. 야들은 면접으로 결정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인하대 과탐 올림이죠. 그래서 두 올림이라 하는 거 1, 2 나오면 1.5니까 올려서 2등급 준. 마치 어딥니까? 경북대처럼.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경북대 아까 얘기했죠. 살짝 수학 포함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이거 보시면 되고, 공대는 수학 포함 2합 6, IT 계통은 수학 포함, 그리고 사범 간호 행정 자율전공 2합 5. 경대는 최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습니다. 높아요. 그래서 경대는, 그리고 경대가 저 뭡니까? 교과 이수 충실도를 이제는 점수를 이렇게 매겼어요. 그리고 뭘 풀었다 작년에? 사탐을
응시한 아이도 자연계 의예과에 지원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재작년까지는 이 점수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는 점수 차이를 둔 겁니다. 그리고 사탐을 푼 거예요. 과탐을 푼 거야. 이해하시겠죠? 미적 기하 말고 학동해도 된다. 그 대신 이렇게 정성평가로 가르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경대 요거 책이 있죠. 이거는 있나요? 네. 경북대 실제로 전자공학과 여기 한번 보세요. 야를 보면 다 떨어졌죠. 야가. 근데 4.37인데 후보 충원 합격했어요. 이 학생이. 요 내신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다 떨어졌고 실제로 국어, 수학, 영어 그렇죠. 두 개 합 5가 나왔죠. 수학하고 영어 수학 포함해서 2합 3. 수학도 76이니까 겨우 3등급 맞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학종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지만 내신이 4.3밖에 안 되더라도 경대는 아까 최저가 높다 그랬죠. 한번 교과 전형을 던져봐도 된다. 지가 수능으로 가지 않을 것 같으면 던져보고 기다려보면 되죠. 최저 맞추면 이런 날 또 있다. 그렇죠? 의외로 합격할 수 있다. 왜? 전작과가 높은 과니까 선호하는 과니까. 부산대는 여기가 부산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부경대도 그렇죠. 충남대도 보시면 되겠죠. 우리 지역 대학이 급한데 영남대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영남대 농어촌 약학 3합 6으로 좀 바꿨고 알겠죠? 영남대는 좋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나빠도 4기합 5를 맞추면 의대를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수능 성적이 좋은 아이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영남대. 영남대도 다른 대학처럼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그런 대학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남대. 작년에 영남대 의대 합격했는 학생이 있습니다. 넘어가고 이거는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한 명 사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진로 창체 활동에 이렇게 기후 쪽으로 이렇게 사진 찍어도 관계 없습니다. 허락 받았어 걔한테. 지가 했나? 선생님도 같이 했지.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 이렇게 참고를 하시라고. 이게 꼭. 근데 이 학생 아이고야. 어머나 이거 뭐니까? 더 이상 안 나와요? 저거 앞에 동영상 안 보입니까? 없습니까? 이 학생을 면접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놨는 게 있는데 이 학생 말고요. 아까 그런 활동했는 학생. 넘어갈까요, 고마? 자,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례인데 얘는 축구 해설위원 스포츠 해설가 하겠다 하고 이런 아이인데 이 뭐이카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혀가 짧아서 안 된다. 그러니까 스포츠 맡겠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 학생이 원서를 뭐 이래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런 활동을 했고요. 그래가 서울대 한번 내보자. 그때 2등급 3개인데 2등급 3개 맞추는 아이가 없어서 한번 내보자. 그렇게 이제 그 기획균형으로 한번 내보자 꼬셨는데 서울대 자기가 원하는 과가 없대요.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때 독서 활동도 들어갔고 그래서 서울대 자유전공 들어가서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체크를 해보라 그래요. 맨 처음에 못 찾다가 한 번 더 읽어보라 하니까 체크를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전공을 자기가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전공은 서울대에 맞는 전공이 없어요. 그렇다고 체육교육과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서울대를 원서 썼고 나머지 전부 다 이런 데만 원서 썼어요. 최저를 못 맞췄어요.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최저 없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대 그렇죠. 합격했고 서울대 자유전공 합격해서 등록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거는 무슨 말인지 32213 알죠? 프로듀스 하겠다, SF 영화 감독 하겠다 뭐 하는 이 학생이. 근데 이게 최저 맞추는 아이들이 없어서 야, 니 저거 가자. 서울대 원서 쓰자. 그래서 꼬셨어요. 그 대신 불어교육과 가자. 그 깐느 영화제도 있고 있으니까 혹시 물어보면 프랑스 가서 그 영화 공부한다 그래라. 그래가 꼬쉽게 넘어갔어. 그래가 면접 갔는데 선생님 뭐 영화 얘기만 하고 국하던데요. 저 뭐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영화 얘기하면 얘가 할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야, 니 됐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교수가 야, 이 학과 졸업한 선배는 아니지만 학생 중에 영화 감독 많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니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내신은 약간 1.9인가 2.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복전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는 이렇게 오직 간호학과만 희망하는 학생부 기록 소소. 영어는 1등급. 원점수 한번 보세요. 100점도 맞았어요. 교과 위주로 가보자. 최저 2개 합, 그죠? 수학은 포기했죠. 일찌감치. 2개 합 4 정도, 3합 7도 가능하다. 상향하면 3개 합 6. 성적 추이는 1.44, 1.35, 1. 서울대 얘는 무조건 간호학과 가려고 우리 학교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계대 간호과 쓰려고 그래. 1.2 이상 무슨 계대 간호과냐. 넘사시럽다. 그러지 말고 경대 간호과 쓰자. 그 대신 약학과 한번 써볼래? 그러니까 솔깃해 하더라고요. 서울대 간호과도 사실 1학년 때 우리 반이었어요. 그래, 야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 학종 준비도 해라 그랬는데 학종 준비도 별로 안 했어요.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냥 착실하게 공부만 하고 이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3학년 때 다시 만났고 결국 이렇게 원서를 썼고요. 이렇게 최저를 3합 6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치한 약을 쓰려고 하면 3합 4, 3합 5, 3합 6 골고루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합격했어요. 간호과. 꿈에 그리던 간호과. 근데 약학과 한번 내봤는데 또 약학과 하니까 또 경대 약학과 쓰려고 하더라고요. 지역 교과 쓰고 교과 우수 같이 쓸 수 있다 하는 거 알죠? 경북대는 학종은 하나밖에 못 씁니다. 교과는 여러 개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과. 그렇죠? 고려대 간호과도 합격했어요. 그렇죠? 서울대 간호과 1차 충원 합격했어요. 그럼 서울대 간호과 가야 되는데 조선대 약학 3차 충원 합격했어요. 등록을 여기 했어요. 그렇죠? 그래 간호과 그렇게 3년 동안 하다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간호과 이렇게 그렇죠? 물론 꼬실 때는 우리 지역의 간호학과는 3합 5예요. 3합 6은 없어요. 근데 여기 전남대도 3합 6입니다. 이 학생은 요래요. 한의학과 무조건 한의학과였어요. 그렇게 교과 위주로 한의학교 최저는 경희대 한의학교 그 당시에 최저가 있었고 그래서 내신은 또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이거 사진을 찍어요. 이거 올리면 안 됩니다. 잡혀가요. 그냥 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지. 이 학생은 이렇게 골고루 썼죠. 전남대 약학과. 악기에 그 학생하고 같은 학년이니까 악기는 내신 좀 부족하니까 니는 어디? 조선대, 니는 전남대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제 수능에서 체력이 좀 안 좋은 약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제 1등이니까 약학과였는데 약학과는 안 맞죠. 그래서 1단계가 떨어졌고 전남대 충원 합격됐고 여기 최초 합격됐어요. 그렇죠? 그래가 막 그때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막 전화 받고 막 엄마가 울고 아는 웃고 이렇게 이 학생은 이렇게 외과 지망생이고 정시로 이렇게 6논술 다 떨어졌죠. 잘 쳤다 그랬는데 6논술 다 떨어졌어요. 진짜 수학 뛰어난 학생입니다. 100분이 99 한번 보세요. 그렇죠? 여기는 합격했는데 결국 한 해 더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만점 맞고 이화여대 의학과 가락하니까 여학생인데 여대는 안 갈락하대. 그래가 경북대, 아주대, 순천향대 원서 썼는데 그중에 떨어진 대학이 한 대학이 있어요. 의학과. 어디 떨어졌겠어요? 경북대, 아주대, 순천향대. 내가 악기 강의를 들어가나 자꾸 물어본다 나도. 순천향대만 떨어졌어요. 그 성적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 학생이 수학 만점이 거의 없으니까 이외대 내면 무조건 합격이라는 그런데도 안 쓰더라고요. 아주대 등록했습니다. 이 학생 의치한약, 메디컬 물리라고 판다 수학과학 학문 전교 2등에서 1등. 이 학생이죠. 바로 우리 성주의 학생인데 이렇게 순수, 성주, 토종
이 학생 이렇게 원서 썼고요. 경상도 사극이고 치유에까지 또 서울 생각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여기 살겠다 해놓고 원서는 고래 쓰고 이렇게 나왔어요. 국어는 포기했죠. 수학 이렇게 나오고 1.2 최초 합격 이렇게. 계대 의대는 이 당시에 세계 1등급이죠. 그래서 안 된 거죠. 탐구 2개 1, 1 맞췄죠. 그러니까 경대가 되는 거예요. 학교 등록했죠. 그렇죠? 경대는 반올림이라고 그랬죠. 탐구. 최저 충족을 위해서 냉정한 조기 포기, 국어를 포기해라.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거는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상담할 때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이 학생 그렇죠. 한양대를 되게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그렇죠. 한양대는 꼭 가고 싶은. 그렇죠. 1.35 합격, 불합격. 인제대 의예과는 내 영역 전부 다 투투투투. 이 학생 이런 학생은 투투투투니까 요거는 인제대는 반영하는 과목 수도 좀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인제대는 국수 영탐 모의고사 성적이 고를 때 원서 쓰는 것입니다. 인제대. 왜 투투투투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언어가 3등급 겨우 나왔죠. 그래서 안 됐고 학종으로 최초 합격을 했어요. 서류를. 그래서 학종으로 합격해서 그 서류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학종. 연세대 미래학교 연세대 등록했어요. 연세대. 그렇게 됐고 이건 정시 수능 전형에 이런 학생. 이 학생이 고려대도 합격했죠. 투투투투 고려대 합격했죠. 내신이 좀 안 좋기 때문이었고 이게 농어촌 전형의 정시입니다. 생각보다 대학 들어가기 좋죠. 서울대는 내가 물리학부 맨 처음에 내라 그랬는데 안 되면 자유전공학부 내라 그랬는데 제일 센 데를 냈어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합격한 학생. 중앙대 경제과도 합격했습니다. 우리 일반 전형으로는 참 합격하기 힘든 성적인데 이렇게 수능 농어촌 정시 농어촌 전형으로는 합격할 수 있다. 그렇죠? 됐고. 요거는 취업형 계획학과 우리 의대 메디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SK 하이닉스 작년에 보너스 얼마나 그랬죠? 1억 6천인가? 마감해 달라고요. 올해는 3억이라 하더라고요.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보기 좋게 한 요 정도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3학 4하다 가는 거고 서류 되면 요런데 문과로도 동신대, 대구하나대, 경희대 인문이 있으니까 빠르게 적으세요.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책에 올릴 수는 없어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 나중에 아이닥하고 따지면 안 돼요. 참고를 하시면 돼요. 다음 내 인문 2.5에서 이 정도는 이렇게 경희대 추천 전형은 그렇죠. 스페인학과, 러시아 디자인 이런 데고 넘어가고 홍익대는 2개 5로 바꿨는데 내가 안 바꿨네, 그죠? 홍익대는 3개 8에서 2개 5로 바뀌었죠. 3합 12 하면 충남대죠. 충북대는 2합 8 이렇게 바뀌었죠. 넘어갑니다. 자연계는 1.0하고 1.32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만은 한번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쭉 그냥 적어 받는 거예요. 3합 6 가능하고 서류는 안 된다 하면 교과 전형, 의예과, 전남대, 치의회 이렇게 쭉 있죠. 이거는 1점 초반이 돼야 된다는 것. 3합 6의 의예과나 약학과는 1점 초반이 돼야 된다는 거. 1.5는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다 됐습니다. 이제 이게 좀 먹혀 들어가네. 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그냥 슬쩍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 됐습니다. 자, 좀 시간이 좀 초과됐죠. 시간은 좀 오버됐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좀 됐나요? 하여튼 뭐 올 한 해 또 고생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